최근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19살 이모군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 학교가 책임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반복되는 위험한 현장 실습, 사고 방지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예. 현장 시술 나간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예. 그 현장 실습생이 이제 집안 사정도 녹록치 않고 또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니까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결국 이제 현장 실습에 나가서 결국 또 뭐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이제 나간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번 사고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취업 실습생들은 아직 기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습생이라서 그렇죠. 이제 기술이 있는 그 지도자가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 앞차키에 사고를 당했고요. 또 지금 이번에 사고 당한 그 학생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사고를 당해서 갈비뼈를 다쳤는데 예. 이게 채 안 물기도 전에 다시 이제 취업 현장에 나갔다가 이런 그 사고를 당해서 더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 현장 실습이라는 게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2학기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그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일반 노동자들이 가기 꺼리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고 또 네. 위험한 환경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났죠. 뭐 생수 공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어떤 전자 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작업 중에 공장 지붕이 무너져서 또 그런 그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 한 공장에서는 한 70시간 동안 장시간 주당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뇌출혈을 일으켜서 입원하는 그런 이제 사고도 있었죠. 네. 아직 그 학생 뭐 의식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들의 이제 다 공통점은 여기 이제 현장 실습 나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거나 네. 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라도 이제 직업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학생들이 결국 그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관계 기관에서 이 점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크죠. 기업,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취업률이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쉽게.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려면 이 현장 실습으로 보내서 그걸로 취업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이라면은 여기는 결국은 이제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일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데를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전국적 단일한 그런 기준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학교가 임의대로 그렇게 근로 대신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예. 그냥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노동자가 가기 어려운 그런 나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문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이제 실습생은 이제 싸니까 그 임금이 싸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아주 열악한 환경에 보낼 수 있어서 예.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의 정부 지원을 위한 취업률 상승이라든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값싼 근로자를 제공받는 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결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관리까지 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결국 삼박자가 서로 들어맞아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23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관련 기관에서는 현장 제도에 대해서 실습생을 파견하지 못하게 이렇게 일단 기본적 조치는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있는 뭐 그런 자리에서도 뭐 말씀하고 하셨는데 보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전면 재검토 중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장 실습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면 재검토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실습생 근로 조건은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규정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규정은 있죠. 이제 현장 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처럼 실습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써야 되고 만약에 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5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현장 실습 시간은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당사자하고 합의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도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초과한다면 그러면 결국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그 이하를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정부 또한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네. 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한 그 취재 결과를 보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또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벌금을 받은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전국 3만 1,404곳에서 6만 16명의 고교생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 점검을 한 업소는 한 3만 곳 중에서 20곳이었답니다. 예. 그러면 0.06% 거의 안 한 정도만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만 이제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장 실습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이런 그 위험성을 키웠다는 그 지적이 네.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는 현장 실습 그 제도의 그 목표가 결국은 어떤 그 근로 제공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교육의 그 환경의 단면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선거에도 보면 불이한 사회 구조나 법, 또 강한 자들의 탐욕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네. 어떤 생산성만을 의식하지 말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건강 공동체 네. 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시편에도 보면 그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그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기업들도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는 그런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현장 실습생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값싼 노동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훌륭한 근로자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미래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서 가장 문제된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세 가지였죠. 네. 아까 악순환의 3박자라고 했던 네, 거. 3박자. 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결국은 값싼 근로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점이나 또는 이 학교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취업률을 높일 목적으로 그 교육 환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회사에도
결국 학생들을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정부가 결국은 직무유관 기관들이 직무유기에 의해서 네.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단기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네. 전국적으로 현장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만들어서 그 정도만 받게 하고 네. 그리고 만일 그 감독할 수 없다면 그 유관기관이 감독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국 현장 실습제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결국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선별해서 네, 네. 그래서 국가기관이 감독이 가능한 그런 기업체들을 선별해서 그 학교에서는 그 기업체에다만 현장 실습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니 중기적으로나마 이제 이런 정도로 해놓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실습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죠.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또 기업,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좋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